네, 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일단 오늘 주식 시황부터 살펴보죠. 오늘 그래도 좀 좋은 소식입니다. 오랜만에 코스피가 반등을 했어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오름폭도 꽤 큰 편이었습니다. 네. 역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국제 유가 아닐까 싶은데 3대 원유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배럴당 $100 아래까지 하락하면서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진정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네. 이번 사태가 좀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스피 역시 3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네. 코스피가 1.44% 오른 2659.23이었고 네. 코스닥은 2.36%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급은 좀 여전히 불안해 보여요. 네.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네.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이 임박해서 네. 내일 새벽에 결과 나오겠죠. 아직 변동성은 큰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눈에 띄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 탈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TS 트릴리온이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을 했는데요.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네.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랑 연관이 된 것 같아요. 아, 이재명 그렇군요. 대선 후보가 탈모약 공약을 내놓은 적이 있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네. 공약이 안 위원장도 내놨는데 탈모약의 복제약 가격을 낮추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으면서 네, 좀 네.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국제 유가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국제 유가가 최근에 좀 떨어졌지만 그동안 빠르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전국 휘발유 값이 1리터에 2,000원을 돌파했다고요. 요즘 저희 방송도 그렇고 라디오에서도 그렇고 네. 이 원유값을 이야기 안 하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오후 1시에 자료를 보니까 전국 네. 평균 휘발유 값이 2,004원 2,004.51원이더라고요. 살짝 넘었네요. 네네, 조금 넘었습니다. 네. 어제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네. 서울 평균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서 2,091.3원으로 집계 됐습니다. 네. 어제 휘발유 평균 가격이 1리터에 2,000원을 넘어섰으니까 네. 이게 2012년 10월 이후에 9년 5개월 만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지난해 11월에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했는데 네. 그래서 9주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초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급 우려가 커졌고요. 그러면서 국제 원유값이 오늘은 좀 약세를 보였지만 네. 가파르게 오르면서 네. 국내 휘발유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했고 추가 인하 그러니까 30%까지 인하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국제유가 흐름을 보면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고 네, 걱정도 계속 되는 오르니까요. 부분이고요. 그렇죠. 다만 최근에는 산유국의 증산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선 분위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제유가가 보통 한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이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기다려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네. 미국과 비교적 가까운 아랍에미레이트가 좀 나서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긴 네. 하던데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르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렇죠. 특히 또 한국전력의 적자가 굉장히 좀 많이 쌓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지난해 영업 손실이 5조 8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이미 한 이 정도 손실을 본 걸로 추산이 된다고 분기에만.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기료를 올려야 될 요인은 분명히 있다. 이건 네. 확실해 보이는데요. 한국전력이 다음 주 월요일에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조정요금 조정 단가에 직접 영향을 받으니까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연료비 조정 단가가 킬로와트 시당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3원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네. 지난해 1분기에 3원을 내렸고 2, 3분기에 동결했고 4분기에 3원을 올렸고 1분기에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제도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네. 국제유가 폭등하면서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기준연료비 인상이 예정돼 있고요. 기후 환경요금도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전기요금에 들어가는 요인 중에서 연료비 조정요금을 빼고도 당장 다음 달부터 상당폭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최근에 고물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연료비 조정 단가까지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네.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전기요금 동결
재결을 공약했다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력의 적자 확대죠. 네. 이렇게 적자가 계속 늘어나면은 결국에 그 부담은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세금으로 보전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엔 이것도 정치 논리가 비정상을 만든 꼴이 되는데 네. 그래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도 급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수입 곡물 가격까지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요. 네, 관세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네. 지난달에 곡물 수입량이 196만 4천 톤이었습니다. 네. 문제는 톤당 가격이죠. 톤당 386달러였습니다. 네. 이게 1년 전보다 26% 올랐고 2년 전보다는 거의 50% 오른 수준이에요. 그래서 2013년 5월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결국엔 이것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과 보리 수출량 이게 한 전 세계 물량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굉장히 많네요. 네. 네. 식량이 이렇게 부족 위기까지 불거지면서 일부 국가는 이미 곡물 수출 통제 조치까지 나섰다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 같이 수입이 많은 나라에서는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닭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할인, 마니커 이런 업체들이 12년 동안 가격 인상을 담합하다 적발이 됐다고요. 네, 제가 좋아합니다. 닭고기는. 네. 거의 고기는 닭고기만 먹는 것 같은데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이 하림, 마니커, 동우팜투, 테이블 이런 기업들이니까 거의 뭐 다 들어보신 적이 있는 기업들일 거예요. 네. 국내 육계 신선육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758억 원, 꽤 센 과징금을 그러네요. 물렸어요. 이들 16개 사업자가 가입한 한국 육계협회 내에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라는 곳이 있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판매 가격을 합의하고 담합을 통해서 인상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평가를 했다고 해요. 네. 2005년부터 12년 동안 담합을 했는데 닭고기 값에 여러 가지 영향들을 미치지만 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살아있는 닭의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서로 짜고 각 회사의 달걀이나 병아리를 없애는 방법으로 전체 개체 수를 줄여서 값을 올리는 수법을 썼고요. 네. 업체들이 동시에 살아있는 닭을 사들인 뒤에 냉동 비축하는 수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공정위는 하림의 총수 김홍국 회장의 아들 회사인 올품을 포함한 5개 업체는 과거에도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네. 일단은 육계협회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신선육의 특성 같은 것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다. 네. 거기다가 과징금이 너무 커서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공정위 쪽에서는 이런 그 과징금이 너무 크다 이 주장에 대해서 담합 기간이 워낙 길고 이 관련된 매출도 꽤 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과징금이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 과징금 비중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담합이면 길긴 기네요. 그렇죠.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 경제TV 뭔가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거의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만큼 국내 경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정말 지금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빠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정권 교체기를 맞으면서 음. 국내 정치 상황은 좀 어수선해 보입니다. 네. 정권 말기 인사를 두고 알박기 논란까지 지금 벌어져 있고요. 네. 신구 권력의 마찰이 잇따라 노출되는 모습이 좀 우려되는데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기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번 반복이 되는데 답답하네요. 사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역사적으로도 반복되고 있는데 별로 개선되는 모습이 안 보여서 정말 답답하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